나는 62이다. 은퇴한 지 벌써 3년째 아침마다 갈 곳 없이 동네를 서성이다가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었다. 회사에서 35년을 일했다. 부장까지 올라갔다. 그게 내 전부였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동네 경로당에 가봤다. 첫날 화투를 치던 어르신들이 나를 쳐다봤다. 새로 오셨어요? 앉으세요. 나는 그들 옆에 앉았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자 분위기가 이상했다. 아니, 패 좀 빨리빨리 내시지. 답답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나? 젊은 사람? 나는 62이었다. 그들보다 고작 서너 살 어렸을 뿐인데 그들은 나를 애 취급했다. 기분이 나빴다. 이튿날부터 경로당엔 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무거웠다. 아내 박미선은 6개월 전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러운 뇌출혈이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이미 늦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날 밤 영안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멍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다. 회사 동료 몇 명, 동네 이웃 몇 명. 아내의 친구들은 와서 울다 갔다. 나는 그들을 배웅하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야 알았다. 아내가 없는 집이 이렇게 넓은지. 그날도 그랬다. 집에 들어가기 싫어 괜히 오래 걸었다. 아파트 단지를 3바퀴나 돌았다.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연락할 사람이 없었다. 아들은 미국에 있었다. 1년에 한두 번 영상통화를 할 뿐이었다. 딸은 서울에 살았지만 바빴다. 명절에나 얼굴 보는 사이였다. 결국 나는 집으로 향했다. 현관을 열자 정막이 먼저 맞았다. 불을 켰다. 거실이 환해졌지만 여전히 쓸쓸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통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일주일 전에 만든 것들이었다. 식욕이 없었다. 냉장고를 닫고 거실로 나왔다. 그때 나는 벽 쪽에 놓인 오래된 전자피아노를 봤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하루도 빠짐없이 닦던 물건이었다. 지금은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아내는 피아노를 좋아했다.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다고 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배우지 못했다.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들 키우랴 생활비 벌랴 여유가 없었다. 그러다 50이 넘어서야 중고 전자피아노 하나를 샀다. 그날 아내의 얼굴이 환했다. 여보, 나 이거 배워볼게. 나는 대답도 안 했다. 그저 신문만 봤다. 아내는 독학으로 피아노를 쳤다. 유튜브를 보고 악보를 사서 하루에 2~3시간씩 연습했다. 소리가 시끄러웠다. 나는 짜증이 났다. 당신 좀 조용히 할 수 없어? 아내는 미안하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집에 없을 때만 쳤다. 나는 그게 편했다. 아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관심도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시작이었다. 아내가 나한테서 멀어지기 시작한 때, 나는 피아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먼지를 손으로 쓸었다. 손가락에 회색 가루가 묻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는 음악을 좋아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좋아할 시간이 없었다. 회사에서 승진하려면 야근이 기본이었고 주말엔 골프를 쳐야 했다. 상사 비위 맞추고 거래처 사람들 술 접대하고 그게 내 인생이었다. 집은 그냥 자러 오는 곳이었다. 아내가 무슨 취미를 갖든 뭘 하든 관심이 없었다. 아니, 관심 가질 여유가 없었다고 스스로를 변명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나는 그냥 무관심한 남편이었다. 아내가 피아노를 칠 때도 늘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앉아 있었다. 볼륨을 키웠다. 피아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내가 치는 거 한 번만 들어줄래? 나는 신문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걸 좋아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아내는 내가 있을 때 피아노를 치지 않았다.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 말이 아내를 얼마나 조용하게 만들었는지 그땐 정말 몰랐다. 지금 생각하면 아내는 그때부터 나한테서 점점 멀어졌다. 말수가 줄었다. 아침 인사도 간단해졌다. 저녁 식탁도 조용해졌다. 나는 그게 편했다. 회사 일로 머리가 복잡한데 집에서까지 떠들고 싶지 않았다. 아내도 나이 들면서 조용해지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아내는 포기하고 있었던 거였다. 나한테, 우리 결혼 생활에. 나는 그것도 몰랐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다. 아무도 없는 집,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손을 뻗어 피아노 덮개를 열었다. 건반이 드러났다.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아내의 손때가 묻어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원 버튼을 눌렀다. 띡 짧은 소리와 함께 건반이 살아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왜 이렇게 떨리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다. 차가웠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툭. 한음이 울렸다. 그 소리가 텅 빈 거실에 퍼졌다. 이상했다. 그 소리가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내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다. 다음 음을 눌렀다. 그 다음 음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멜로디가 만들어졌다. 서툴렀지만 분명 어떤 곡이었다. 나는 내 손을 바라봤다. 이게 내 손이 맞나? 이 손이 이런 걸 할 수 있었나?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가 이걸 알고 있었나? 손가락이 계속 움직였다. 멈출 수가 없었다. 곡이 끝날 때까지 쳤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고 나서야 손을 건반에서 떼었다. 숨이 가빠졌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리고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 음악 시간. 낡은 오르간 앞에 앉아있던 내 모습. 선생님이 내 손을 잡고 건반을 누르게 했다. 정우야, 너 손가락이 길구나. 피아노 배우면 잘할 것 같은데. 나는 그때 기뻤다.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말했다. 아빠, 나 피아노 배우고 싶어.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개소리야. 남자가 피아노를 왜 쳐? 그럴 돈 있으면 학원이나 더 보내지. 나는 그날 울었다.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울 수 없었다.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다시는 피아노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음악을 좋아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묻어버렸다. 아니, 죽여버렸다. 내 안의 그 마음을. 피아노 앞에 앉아있던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아내의 피아노를 싫어했던 게 아니라는 걸. 질투했던 거였다. 아내는 50이 넘어서도 하고 싶은 걸 시작했다. 용기를 냈다. 하지만 나는 10살 때 포기했다. 그리고 평생 그 포기를 정당화하며 살았다. 아내가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안에 10살짜리 아이가 소리쳤던 거였다. 나도 치고 싶었어. 나도 하고 싶었어. 하지만 나는 그 소리를 못 들은 척했다. 대신 아내한테 화를 냈다. 손이 떨렸다. 가슴 한쪽이 천천히 무너졌다. 눈물이 났다. 처음엔 그냥 몇 방울이었다. 그런데 점점 많아졌다. 나는 피아노 건반 위에 이마를 대고 소리내어 울었다. 미안해, 미안해,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도 몰랐다. 아내한테? 어린 시절의 나한테? 아니면 둘 다한테? 울음이 멈추지 않았다. 62 평생 이렇게 운 적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어젯밤 피아노 앞에서 한참을 울다가 거실로 나와 그대로 쓰러진 거였다. 몸이 뻐근했다. 초인종이 또 울렸다. 나는 일어나 문을 열었다. 아내의 여동생 최영숙이 서 있었다. 손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형부, 안녕하세요. 깨웠어요? 영숙은 내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다. 형부,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식사는 하세요? 나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다. 영숙은 안으로 들어왔다. 언니 물건 정리하러 왔어요. 오늘 시간 괜찮으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거절할 힘도 없었다. 영숙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안방에서 옷장 여는 소리, 서랍 뒤지는 소리가 들렸다. 한참 후 영숙이 나왔다. 손에 낡은 노트 한 권을 들고 있었다. 형부, 이거 보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노트를 내밀었다. 언니 일기예요. 제가 정리하다가 찾았는데. 나는 노트를 받았다. 표지가 낡았다. 펼쳐봤다. 아내의 글씨였다. 단정하고 또박또박한 글씨. 날짜는 3년 전부터 시작됐다. 내가 은퇴하던 해였다. 첫 페이지를 읽었다. 오늘 남편이 퇴직했다. 35년 동안 고생했는데 회사에서는 꽃다발 하나랑 기념패만 줬다. 남편 표정이 안 좋았다. 저녁에 좋아하는 반찬 해줬는데 잘 안 먹었다. 걱정이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요즘 남편이 집에만 있다. 갈 곳이 없는 것 같다. 경로당도 안 맞는다고 한다. 나한테 말은 안 하지만 힘들어 보인다.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피아노라도 가르쳐 줄까 했는데 남편은 피아노 소리 싫어한다. 그냥 혼자 조용히 쳐야겠다. 가슴이 먹먹했다. 손이 떨렸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다. 오늘 남편한테 혼났다. 피아노 소리가 시끄럽다고. 미안하다고 했다. 앞으로는 남편 없을 때만 쳐야지. 요즘 남편이 예민하다. 이해한다. 나도 젊었을 때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했었다. 다음 장. 남편이 요즘 산책을 많이 한다. 아침 먹고 나가서 저녁 때 들어온다. 어디 가는지는 안 물어봤다. 물어보면 또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대신 남편 나간 동안 피아노 연습 많이 했다. 슈베르트 즉흥곡 2번. 남편한테 언젠가 들려주고 싶은데 들어줄까? 나는 노트를 덮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다. 영숙이 조용히 말했다. 형부, 언니가 마지막까지 걱정하던 게 뭔지 아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다. 영숙의 목소리도 떨렸다. 형부가 혼자 남는 거요. 영숙은 핸드백에서 휴지를 꺼내 눈을 닦았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의식 있을 때요. 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형부 잘 챙겨달라고. 혼자 밥은 먹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봐달라고. 자기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 형부 걱정만 했어요. 영숙이 울먹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영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형부, 언니가 저한테 털어놓은 게 있어요. 나는 영숙을 쳐다봤다. 언니는요, 형부가 피아노 싫어한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형부 없을 때만 쳤대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형부가 일찍 들어왔을 때 언니가 피아노 치고 있었대요. 그때 형부 표정을 봤는데 영숙이 말을 이었다. 언니 말로는 형부 얼굴이 화난 게 아니라 슬퍼 보였대요. 그래서 언니가 이상하다 생각했대요. 근데 형부가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그 뒤로 언니는 더 조심했대요. 형부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나는 그때가 기억났다. 2년쯤 전이었다. 산책하다가 갑자기 비가 와서 일찍 들어왔었다. 현관문을 여는데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쇼팽의 야상곡이었다. 아름다웠다. 나는 현관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다. 가슴이 아팠다. 어린 시절의 내가 떠올랐다. 피아노 배우고 싶다고 조르던 그 아이. 나는 거실로 들어가지 못했다. 아내가 놀랄까봐. 아니, 내 얼굴을 들킬까봐.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영숙이 계속 말했다.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형부가 평생 고생만 했다고. 회사 다닐 때도 힘들었을 텐데 은퇴하고 나서도 편하게 쉬지 못한다고. 자기 때문에 형부가 더 불편해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미안하대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또 났다. 영숙도 울고 있었다. 형부, 언니는요, 형부 사랑했어요. 끝까지. 그걸 알아주세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영숙의 손이 내 어깨를 토닥였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영숙이 일어났다. 저 오늘 언니 옷이랑 짐 좀 정리할게요. 형부는 쉬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숙이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소파에 앉아 아내의 일기를 다시 펼쳤다.
마지막 장을 넘겼다. 여보에게. 나 없어도 잘 지내줘. 밥 잘 챙겨 먹고 아프면 병원 가고. 영숙이한테 전화해도 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 날짜는 아내가 쓰러지기 하루 전이었다. 마지막 문장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피아노 당신도 한번 쳐봤으면 좋겠어. 분명 좋아할 거야. 나는 그제야 알았다. 그 소리가 자신을 귀찮게 하려던 게 아니라 곁에 있으려던 거였다는 걸. 아내는 알고 있었던 거였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며칠이 지났다. 나는 매일 피아노 앞에 앉았다. 서툴렀지만 조금씩 나아졌다.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다. 50년 전에 포기했던 그 감각을. 연습할수록 신기했다. 내 안에 이런 게 남아 있었다니. 아내의 일기는 피아노 옆에 놓아뒀다. 칠 때마다 펼쳐서 봤다. 피아노 당신도 한번 쳐봤으면 좋겠어.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다. 어느 날 오후 영숙한테서 전화가 왔다. 형부, 오늘 시간 있으세요? 나는 언제나 시간이 있었다. 영숙이 말했다. 동네 경로당에서 작은 음악 모임 한대요. 제 친구가 거기서 자원봉사하는데 형부 한번 나와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나는 거절하려고 했다. 경로당은 내가 가기 싫은 곳이었다. 하지만 영숙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형부, 언니도 형부가 밖에 나가셨으면 했을 것 같아요. 한 번만 가보세요.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영숙이 기뻐하는 소리가 들렸다. 오후 2시예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했다. 사람들 앞에서 뭘 하라는 건지. 나는 피아노도 제대로 못 치는데. 2시가 되기 전 영숙이 차를 몰고 왔다. 경로당까지는 10분 거리였다. 차에서 내리니 2층짜리 건물이 보였다. 1층에 행복 경로당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영숙이 내 팔을 잡았다. 형부,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구경만 하셔도 돼요. 나는 따라 들어갔다. 안에는 어르신 10명 정도가 앉아 있었다. 다들 70 전후로 보였다. 앞쪽에는 낡은 전자피아노 한 대와 기타 2대가 놓여 있었다. 한 여자 어르신이 우리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영숙의 친구였다. 영수가 왔구나. 형부님도 모시고 왔네. 영숙이 나를 소개했다. 우리 형부세요. 오늘 처음 나오셨어요. 사람들이 인사했다.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영숙의 친구가 말했다. 어서 앉으세요. 우리 오늘 편하게 연주하고 놀 거예요. 나는 뒤쪽 자리에 앉았다. 영숙도 옆에 앉았다. 모임이 시작됐다. 한 할아버지가 기타를 들고 나왔다. 오래된 가요를 쳤다. 서툴렀지만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다음은 할머니가 피아노로 동요를 쳤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끝까지 쳤다. 사람들이 같이 노래를 불렀다. 분위기가 따뜻했다. 나는 그걸 보면서 조금씩 긴장이 풀렸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다. 영숙의 친구가 나를 쳐다봤다. 형부님도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깜짝 놀라 손을 저었다. 아니요, 저는 그냥 구경만. 그런데 옆에 앉았던 할머니 하나가 말했다. 아이고, 괜찮아요. 우리 다 서툴러요.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할아버지도 거들었다.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영숙이 내 손을 살짝 잡았다. 형부, 언니가 좋아했던 곡 한번 쳐보세요. 나는 영숙을 봤다. 영숙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가 떨렸다.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다. 의자에 앉았다. 건반이 눈앞에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에 땀이 났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아내가 마지막까지 듣고 싶어 했던 소리. 내가 치는 피아노. 손을 건반 위에 올렸다. 차가웠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첫음을 눌렀다. 슈베르트 즉흥곡 2번. 아내가 일기에 적었던 그 곡. 나는 유튜브로 100번도 넘게 들었다. 악보를 찾아서 연습했다. 서툴렀지만 멈추지 않았다. 틀려도 계속 쳤다.
음들이 이어졌다. 멜로디가 흘렀다. 내 손가락이 만들어내는 소리. 50년 만에 내가 만드는 음악. 연주하는 동안 아무 생각도 안 났다. 그냥 소리에만 집중했다. 틀린 음도 있었고 박자도 흔들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계속 쳤다. 중간쯤 왔을 때 눈물이 났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눈물이 흐르는 채로 계속 쳤다. 마지막 음까지. 연주가 끝났다. 나는 손을 건반에서 천천히 떼었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겁이 났다. 망쳤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나?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놀랐다. 사람들이 울고 있었다. 앞줄에 앉았던 할머니 하나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고 있었다. 옆에 있던 할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었다. 영숙은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다. 그때 뒷줄에 앉았던 할아버지 한 분이 천천히 손뼉을 쳤다. 박수 소리가 울렸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내가 뭘 잘한 건지 몰랐다. 앞에 앉았던 할머니가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손을 잡았다. 이상하게 마음이 좀 놓이네요. 목소리가 떨렸다. 제 남편도 작년에 세상 떠났거든요. 오늘 그 생각이 나네요. 고마워요. 나는 할머니를 봤다. 할머니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옆에 있던 할아버지도 말했다. 저도요. 뭔가 위로받는 기분이에요. 음악이 이런 거였나 봐요. 또 다른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다 나이 먹으면서 잃은 게 많잖아요. 그걸 인정하게 되네요. 그런데 또 괜찮다는 생각도 들고.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내가 친 게 잘한 연주가 아니었다는 걸. 그냥 진심이었다는 걸. 50년 동안 숨겼던 마음. 아내한테 하지 못했던 말. 나 자신한테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그리움. 그게 다 소리가 되어 나왔던 거였다. 사람들은 그걸 느낀 거였다. 나는 피아노 앞에 앉은 채로 사람들을 봤다. 모두 나를 보고 있었다. 따뜻한 눈빛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위로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다. 매일 경로당에 나갔다. 처음에는 영숙이 데려다 줬지만 일주일 후부터는 혼자 걸어갔다. 10분 거리였지만 기분이 좋았다. 갈 곳이 생겼다는 게,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음악 모임은 일주일에 2번 열렸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 나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처음 며칠은 그냥 다른 사람들 연주를 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권했다. 이 선생님 또 들려주세요. 나는 그때마다 부끄러웠지만 거절하지 못했다. 피아노 앞에 앉았다. 손이 떨렸지만 쳤다. 매번 같은 곡이었다. 슈베르트 즉흥곡 2번. 아내가 좋아했던 그 곡.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다. 나도 나가려는데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쳤다. 돌아보니 처음 경로당에 갔을 때 나를 애 취급하며 핀잔 줬던 그 할아버지였다. 김만수 75이었다. 화투 잘 치기로 유명했고 목소리 큰 걸로도 유명했다. 이 선생, 김만수가 나를 봤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 내가 처음에 자네한테 좀 그랬지? 나는 기억났다. 패 빨리 내라고 답답하다고 소리 지르던 그날. 나는 괜찮다는 듯이 손을 저었다. 그런데 김만수가 계속 말했다. 미안하네. 그때는 자네가 그냥 심심해서 온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김만수가 담배 한 대를 꺼내 입에 물었다. 불은 붙이지 않았다. 나도 아내 잃었네. 10년 전에. 그때 나도 자네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시간 지나니까 있더라고. 아니, 잊은 척 했지. 그게 편했으니까. 김만수가 담배를 빼물었다. 그런데 자네 연주 듣고 나니까 생각나더라고. 아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나는 김만수를 봤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었다. 자네는 용기 있어. 나이 들어서도 새로 배우고 사람들 앞에서 치고. 나는 그런 거 못해.
김만수가 내 손을 잡았다. 고맙네. 덕분에 나도 생각 좀 했어. 그리고는 돌아서서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이상했다. 무거운 게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나 혼자만 후회하는 게 아니었다. 다들 그렇게 살아왔던 거였다. 잘못하고 후회하고 그래도 계속 살아가는 것.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제 집이 덜 무서웠다. 조용했지만 적막하지는 않았다. 나는 거실로 가서 피아노 덮개를 열었다. 매일 하는 일이었다. 천으로 건반을 하나하나 닦았다. 아내가 하던 대로 정성스럽게 앉아서 건반을 봤다. 오늘은 뭘 칠까? 슈베르트 말고 다른 것도 연습하고 싶었다. 유튜브를 켜서 검색했다. 쇼팽 야상곡. 아내가 2년 전 쳤던 그 곡. 영상을 보면서 따라 쳤다. 서툴렀다. 틀렸다. 다시 쳤다. 또 틀렸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1시간쯤 연습했을 때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딸 이수진이었다. 한 달 만에 전화였다. 아빠 뭐해? 나는 피아노 치고 있다고 했다. 수진이 놀라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가 피아노를? 나는 웃었다. 응. 요즘 배우고 있어. 수진이 잠시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괜찮아? 나는 괜찮다고 했다. 정말 괜찮았다. 엄마 생각 많이 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이지 않는데도 많이 나. 근데 이제는 슬프지만은 않아. 수진이 조용히 들었다. 엄마가 좋아했던 거 하니까 엄마 옆에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위로가 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 잘하고 있어.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따뜻했다. 밤이 깊었다. 나는 피아노 앞에 계속 앉아 있었다. 불을 끄지 않았다. 아내 사진을 가져와 피아노 위에 놓았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다. 60살 생일 때 찍은 사진. 나는 사진 속 아내를 봤다. 여보, 나는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다.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남긴 소리, 이제 내가 들을게. 아니, 내가 이어갈게.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이번엔 울지 않았다. 대신 쳤다. 쇼팽 야상곡. 서툴고 틀렸지만 끝까지 쳤다. 연주가 끝났다. 나는 사진을 다시 봤다. 미안해 늦었지?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그래도 이제라도 시작했으니까. 당신이 보고 싶었던 거 이제 보여줄게.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아침을 먹었다. 오랜만에 식욕이 났다. 밥 한 공기를 다 비웠다. 설거지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경로당에 갈 시간이었다. 밖으로 나왔다. 날씨가 좋았다. 햇빛이 따뜻했다. 걸으면서 생각했다. 아내가 없는 살. 여전히 힘들었다. 외로웠다. 하지만 이제는 견딜 수 있었다. 아니, 견디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거였다. 경로당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사람들이 반겼다. 이 선생님 오셨어요? 김만수도 손을 들어 인사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왔습니다. 오늘도 연주할 것이다. 서툴지만, 틀리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소리는 후회가 아니라 기억이 되었고, 기억은 나를 다시 하루로 불러냈다. 닫혀있던 문이 다시 열렸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문을 통해 걸어 나갔다. 아내가 남긴 길을 따라서 피아노 앞에 앉았다. 오늘은 새로운 곡에 도전할 것이다. 베토벤 엘리제를 위하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첫음을 눌렀다.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예순둘의 새로운 시작이 지금 이 순간 여기서 흘러나왔다. 이정호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예순둘의 나이에 새롭게 시작한 피아노. 누군가는 늦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호 씨는 그 늦은 시작을 통해 비로소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마음, 아내에게 하지 못했던 말, 그 모든 후회가 소리가 되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죠. 하지만 정호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포기했던 그 꿈이, 하지 못했던 그 말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가장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멈추지만 않는다면 그 소리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을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사랑했던 사람에게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미뤄두었던 무언가가 있다면 오늘 한 걸음 내디뎌 보시길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시 열리는 문이 있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